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아본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첫인상은 정말 별로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진국인 사람을 뒤늦게 알아본 적은요? 우리는 매일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최면을 걸죠. 나는 사람 보는 눈이 꽤 정확해. 하지만 잔인한 진실을 하나 말씀드릴까요? 여러분이 직감이라고 믿는 그 느낌은 사실 뇌가 만들어낸 가장 게으른 착각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속는 이유는 상대방이 연기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보고 싶은 대로만 보고 믿고 싶은 대로만 믿으려는 내 뇌의 오만함 때문입니다. 오늘은 당신의 눈을 가리고 있는 그 두꺼운 안대를 벗겨드리겠습니다.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는 잔혹하리만큼 냉정한 심리학.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느낌이 참 좋았는데 사기를 당하거나 인간관계에서 큰 상처를 입은 분들이 상담실에서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그 사람 첫인상은 진짜 밥맛이었는데 라며 지금은 둘도 없는 절친이 된 경우도 허다하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의 느낌이라는 것이 사실은 동전 던지기 확률보다 조금 나은 수준이라는 증거입니다. 직감은 통찰력이 아니라 그날의 기분일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는 낯선 사람을 만날 때 무의식적으로 과거의 경험을 데이터베이스로 삼습니다. 웃는 모습이 예전 그 선배랑 닮았네? 좋은 사람일 거야. 혹은 말투가 나를 괴롭히던 상사랑 비슷해. 피해야지. 이런 식으로 과거의 기억을 현재의 사람에게 덮어 씌웁니다. 즉, 당신은 앞에 있는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닙니다. 당신 머릿속에 있는 기억의 유령을 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배신당한 직감의 실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뇌는 도대체 왜 이런 엉터리 판단을 내리는 걸까요? 프린스턴 대학교의 알렉산더 토도로프 교수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인상을 판단하는 데 걸리는 시간 단 0.1초. 눈을 한 번 깜빡이는 시간보다 더 짧은 찰나에 우리 뇌는 상대방이 믿을 만한지, 유능한지, 심지어 공격적인지를 이미 결론 내립니다. 생각해보세요. 0.1초 만에 상대의 인격을 파악하는 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정확한 판단을 위한 프로세스가 아닙니다. 철저한 생존 본능입니다. 원시 시대를 상상해 봅시다. 풀숲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났을 때 저것이 호랑이인가 토끼인가를 분석하다가는 잡아먹힙니다. 일단 위험해 라고 판단하고 도망가는 게 생존에 유리하죠. 우리 뇌는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 진화한 게 아닙니다. 아군과 적군을 최대한 빨리 가르기 위해 진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생기고 예쁜 사람을 보면 자동적으로 착할 것이다 라고 착각하고 인상이 험악하면 나쁠 것이다 라고 단정짓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통찰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 탑재한 오래된 본능, 즉 뇌의 성급함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대사회는 원시밀림이 아닙니다. 0.1초의 판단이 당신의 통정 정보를 털어가고 인생을 피폐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한번 내려진 이 0.1초의 결론을 우리 뇌가 죽어도 바꾸려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심리학에는 초두 효과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처음 입력된 정보가 나중에 들어오는 정보보다 훨씬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이론입니다. 처음에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라고 입력되면 그 사람이 실수를 해도 원래 착한데 오늘 피곤한가 봐 라고 해석합니다. 내가 이미 좋은 사람이라는 필터를 끼웠기 때문이죠. 반대로 이 사람은 별로야 라고 입력되면 그 사람이 기부를 해도 보여주기식이네, 위선적이야 라고 해석합니다. 이것이 바로 확증 편향의 늪입니다. 우리는 상대를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린 결론이 맞다는 증거만을 수집하러 다닙니다.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과정이죠. 거봐, 내 말이 맞잖아. 나는 쾌감을 느끼기 위해 뇌는 반대되는 증거는 삭제하고 일치하는 증거만 확대 재생산합니다. 결국 당신이 사람 보는 눈이 있다고 착각하는 이유는 정말 잘 봐서가 아니라 당신의 뇌가 틀렸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서 조작된 기억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긋지긋한 뇌의 착각에서 벗어나 진짜 상대를 꿰뚫어보는 방법은 없을까요? 지금부터 가면을 벗기는 4가지 투시경을 전착해드립니다. 사람의 성격을 파악할 때 가장 큰 실수는 스냅샷을 보고 전체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단 한 번의 이벤트, 단 한 번의 선물, 단 한 번의 친절, 이런 점 더 하나의 감동에서 마음을 엽니다. 하지만 심리학의 행동집합의 원리, 에그리게이션은 말합니다. 한 번의 행동은 상황에 따른 우연일 수 있다. 진짜 그 사람의 성격은 오랜 기간 축적된 행동 데이터의 평균값입니다. 점 하나가 아니라 점들이 이어진 선을 봐야 합니다. 오늘 나에게 비싼 밥을 사준 사람, 지난 1년간 친구들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면 그 사람의 본질은 채무 불이행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종종 그 사람이 그럴 리 없어, 그때 딱 한 번 실수한 거야 라며 수많은 데이터가 가리키는 진실을 외면합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패턴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드라마의 하이라이트 영상만 보고 명작인지 알 수 없습니다. 지루하더라도 그 사람의 인생이라는 다큐멘터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긴 호흡으로 관찰해야 합니다. 화려한 이벤트 뒤에 숨겨진 지루하고 평범한 일상의 태도들, 그것들이 모여 진짜 그 사람을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평범한 일상이 아닌 아주 특별한 상황에서는 어떨까? 진짜 인격은 바로 그때 튀어나옵니다. 오렌지를 쥐어짜면 무엇이 나올까요? 당연히 오렌지 주스가 나옵니다. 사과 주스가 나올 수는 없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이라는 압력이 우리를 꽉 쥐어짤 때 우리 내면의 진짜 내용물이 흘러나옵니다. 모든 것이 평화롭고 좋을 때 매너를 지키는 건 쉽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고급 레스토랑에서 누구나 신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운영체제는 시스템 오류가 났을 때 드러납니다. 운전하다가 갑자기 끼어드는 차가 있을 때, 식당에서 주문이 잘못 들어갔을 때, 여행지에서 길을 잃고 헤맬 때, 이런 스트레스 상황에서 나오는 즉각적인 반응을 보세요. 누군가는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누군가는 끊임없이 남 탓을 하며 분노를 폭발시킵니다. 평소에는 세상 없이 다정하던 사람이 위기 상황에서 책임을 회피하거나 폭력적인 언어를 쓴다면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본 모습입니다. 스트레스는 가면을 녹여버리는 가장 강력한 용매입니다. 상대가 공경에 처했을 때, 혹은 내가 공경에 처했을 때 그가 어떤 표정을 짓는지 놓치지 마세요. 그런데 굳이 위기 상황이 아니더라도 상대의 거짓말을 탐지할 수 있는 신호가 있습니다. 입은 거짓말을 해도 몸은 거짓말을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대화할 때 말의 내용은 전달력의 7%밖에 차지하지 않는다는 메라비언의 법칙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법칙의 핵심은 단순히 비언어가 중요하다가 아닙니다. 말 언어가 행동 비언어의 불일치할 때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입으로는 정말 미안해 라고 말하는데 팔짱을 끼고 턱을 치켜들고 있다면, 입으로는 축하해 라고 말하는데 입꼬리만 올라가고 눈가 주름이 없다면, 이런 불협화음이 들릴 때 진실은 언제나 몸 쪽에 있습니다. 언어는 뇌의 통제를 받아 쉽게 조작될 수 있지만 미세한 표정과 몸짓은 무의식의 영역이라 통제가 어렵습니다. 상대가 나를 칭찬하는데 왠지 모르게 불편하다면 당신의 무의식이 상대의 부조화를 감지한 것입니다. 그 찝찝함을 무시하지 마세요. 특히 발의 방향을 주의 깊게 보세요. 상체는 나를 향해 웃고 있지만 발끝이 문 쪽을 향해 있다면 그 사람은 이 대화를 빨리 끝내고 도망가고 싶은 겁니다. 말과 몸짓의 이 틈새를 포착하는 순간 당신은 상대의 마음을 읽는 독심술사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확실하고도 소름 돋는 인간 감별법이 하나 남았습니다. 바로 권력이라는 거울입니다. 개명하게는 웨이터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친절하지만 웨이터에게 무례한 사람은 결코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없다. 이것은 단순한 매너의 문제가 아닙니다. 권력의 비대칭성 안에서 그 사람이 약자를 어떻게 다루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 지표입니다. 사람은 자신보다 힘이 센 사람 앞에서는 생존을 위해 본능적으로 친절을 연기합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건 어쩌면 내가 그에게 필요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식당 종업원, 택시기사, 부하 직원 등 자신에게 굳이 잘 보일 필요가 없는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그것이 그 사람의 도덕적 밑바닥입니다. 그가 약자를 대하는 태도가 미래의 관계가 틀어졌을 때, 혹은 당신이 약자의 위치에 섰을 때 당신을 대할 태도입니다. 지금 당신에게 꿀 떨어지는 눈빛을 보내더라도 지나가는 행인에게 이유 없이 적대적이거나 서비스직 종사자에게 하대한다면 도망치세요. 권력은 인격을 타락시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던 인격을 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하는 확성기일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모든 분석 도구를 손에 넣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만나는 모든 사람을 의심하고 분석해야 할까요? 역설적이게도 결론은 정반대입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으로 사람을 분석하려 들면 오히려 인간관계가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분석이 아니라 유보입니다.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혹은 나쁜 사람이야 라고 빨리 결론 내리고 싶은 욕구를 참으세요. 라벨을 붙이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관찰하지 않게 됩니다. 나와 고향이 같다고, 학교가 같다고, 혹은 외모가 내 스타일이라고 해서 무장 해제되지 마세요. 반대로 첫인상이 별로라고 해서 기회를 닫아버리지도 마세요. 사람을 꿰뚫어보는 최고의 도구는 돋보기가 아니라 시간입니다. 시간을 두고 천천히 지켜보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판단하지 않음이 가장 지혜로운 판단일 수 있습니다. 그저 관찰하고 데이터가 쌓일 때까지 기다리세요. 진짜 모습은 내가 애쓰지 않아도 결국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섣불리 정의하지 말고 그저 바라보세요. 그 여유로움이 당신을 만만한 사람이 아닌 속을 알 수 없는 깊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마음의 한 스푼, 간단한 스푼 심리학이었습니다.